제가 그 어떤 비행체 같은데 기존에 석유 계통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수소 탱크를 각지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달아가지고 각각 연소를 하는 방식 또는 그것을 섞어서 그렇게 하시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석유는 석유대로 또는 수소는 수소대로 이렇게 같이 또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합해가지고 가령 뭐 석유 그 항공기에 석유 계통을 가지고 다닌다 연료로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수소 산소 통을 같이 조금씩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섞어주거나 또는 산소만을 단독으로 이렇게 섞어주거나 아예 항공유를 주입할 때부터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산소를 조금 이렇게 주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휘발유나 석유 계통에는 다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완전 연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자동차 배 같은 데서도 가능하고 원자력 발전, 수력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 이런 데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화력 발전 기타 다른 데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각도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각도를 달리해서 10군데도 돼요. 뭐 3군데나 4군데 다 여러 군데로 해서 바람을 빠뜨리면 바람의 압력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방식으로 공급해도 되지만 이 방식으로 이것도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터빈 구조 없이 엔진의 그 연소실에 딱 공기를 공급하는데요. 이게 딱 압축의 형태로서 이런 형태로 이게 통로를 압축의 형태로 만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공기 탱크 방식, 그러니까 컴프레셔처럼 공기 탱크 방식, 컴프레셔나 이렇게 송풍기도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각도를 빨아들여서 하거나 진공청소기는 반대로 한 군데 빠다를 여러 군데로 두 군데나 이렇게 하면은 압이 세진다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양수기 같은 것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한꺼번에 물을 빼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각각 호수는 달려 있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탱크 이제 압을 그래서 각 연소실에 넣어주면 터빈 구조 없이 함으로 굉장히 어떤 비행체가 가벼워집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저기다 수소 산소 통을 갖고 놓고 다니면서 섞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으면서 그것을 액상화시키고 가스화시켜주는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공급해줘 가지고 군사용으로는 이런 것이 섞어줘도 괜찮거든요. 이 방법은 그 원자력 발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루나 입자로 만들어서 어떤 대형 어떤 바닷물로 이렇게 식히지 않아도 이것을 가스 구조로 이렇게 태워주, 그러니까 보일러 물을 끓여준다는 것이죠. 보일러 모드를 100개다. 그럼 100개를 어느 부식으로 몇 개를 끓일지를 결정해서 큰 보일러 물통으로 옮겨서 그걸로 이제 전기 발전하는 방식인데 거기서도 약간 끓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할 때도 다 동일하다. 이 방식은 이렇게 가정용 어떤 정수기, 가정용 어떤 전기 온수기, 가스 온수기에서도 여러 개 모듈로서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갖고 가스로 끓이든 전기로 끓이든 끓여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주거나 그럼 그것을 순환 펌프를 통해 순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난방 집에 난방 분배기 있지 않습니까? 물 분배기 그 위에다가 설치해서 전기 중국산 주전자 이만한 거 하나당 몇 리터짜리더라. 내가 큰 것도 8,500원 정도에 10,000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4,500원 정도 물을 금방 끓이거든요. 절반 정도만 끓이면 순환할 수 있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이렇게 물을 끓이면 빨리 끓여진다는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물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큰 통에 넣어갖고 혹시든 이제 가열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서 다시 뽑아 올려서 언오프식으로 3개다 그러면 1개 가동할 2개, 3개 가동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물 양을 따라 살짝 이렇게 물을 데펴가지고 다시 또 순환 펌프를 돌려야 되니까요. 그 방식으로 난방 분배기도 만들지 이 방식으로 해서 정수기도 동일하게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또 이렇게 펠티오 소자처럼 차갑게 이것을 차갑게 해가지고 이 물을 작은 단위로 나눈다는 게 핵심이에요. 차갑게 해가지고 그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산소를 좀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거나 탄산을 넣어주는 기술 구조도 정수기 같은데 그런 정수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물에다가 탄산을 이렇게 딱 주면 탄산 주입해서 딱 먹는다는 거죠. 탄산이나 산소를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서 끓인다. 뭐 일반 보일러 통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큰 통으로 옮겨서 그걸 가지고 샤워를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작은 단위로 물을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는 제가 이렇게 이런 그 금속통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속 통로가 바람이 통과하거나 공기가 저기 물이 통과하는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이렇게 어떤 작은 어떤 그 공기 통로나 물이 통로하는 기타 액상이 통과하는 그것을 만들고요. 그것을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만들면 또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회전 구조를 가지면 약간에서 이렇게 좀 더 차가워진다는 거. 여기다 오목한 홈을 좀 더 파주면 저게 통과하면서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갖다 전기나 가스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끓이면 태양광으로도 끓일 수 있어요. 그런 통을 끓이면은 거기 물도 끓여주고 거기 공기도 데워주고 해서 그걸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하시면 이거 공기 살균 장치로도 가능하거든요. 공기가 이게 통과하면서 살균이 딱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빌딩 같은 데도 괜찮고 지금 물을 작은 단위로 그 통로를 통과하게 함으로 작은 단위로 끓여주면 빨리 이렇게 끓여지거나 살균이 빨리 된다. 이것은 살균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 살균 장치, 병원이나 식 같은 데서 공기 살균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니면 기존에 이런 데에다가 제가 이렇게 히터기가 있잖아요. 히터기에 또 오목한홈을 파주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열이 발산한다 그랬죠. 이거를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표면적을 넓히는 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이는 식으로 히터기 한다. 여기서 이제 여기다 필터 소자든 뭘 방식이든 그래서 이것은 냉각판이다로 합시다. 그럼 여기를 바람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면 여기가 습기 제거기도 될 수 있어요. 밑에 뜨거운 바람이 차가운 것과 만나면 습기를 제거하는 제거기가 되면서 동시에 공기까지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작게 만드셔도 되고요, 크게 만드셔도 되고, 이런 것을 필터 소자들 이런 판이 5개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이는 식으로 하면 이것이 이렇게 일부 이렇게 바람을 내뿜는 방식에 비해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공기를 계속 순환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을 넓혀서 빨리 데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펴질 때는 열 난방기가 되는 거고, 차가워질 때는 제습기가 되면서 동시에 그러죠.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좀 좋겠죠.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굳이 내뿜지 않아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다가 이게 뜨거운 판 또는 더 차가운 판에 닿게 함으로써 뜨겁거나 차가워진다는 게 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내뿜는 방식에 비해서 전기가 덜 들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금방 뭐 되어지겠죠. 방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판을 갖다 바닷물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바닷물이나 뭐 일반 물 강물 같은데 이런 뜨거운 판에 가열된 판에 물을 닿게 함으로써 거기다 오목한 홈을 파주면 더 좋다 했죠. 금속판이다. 그러면 이제 데펴져 갖고 물이 나가거나 차가워져 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물도 가능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간단한 방식으로 제가 지금 물을 공기를 정하기를 간단한 한 10,000원대 되는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요. 공기를 빨아들이고 거기다 부직포 필터망이라도 두면 금속 필터도 되고 다른 필터 도시에 이게 수만 개 설치를 해놓으면 공기가 되게 깨끗해지는데, 부직포 필터 하나만으로도, 아니면 부직포 필터가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거를 일반 그냥 금속망 필터나 플라스틱망 필터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해도 되고 같이 사이즈를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짜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여기 통과하면서 거기 먼지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부직포망 하나만으로도 공기가 깨끗이 이렇게 공기 정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것을 갖다가 금속 통로가 됐다 그러면 수십 개다 수백 개다 그러면 이게 통과하면서 거기다가 냉매 물질
뭐 물이 됐든 냉매 물질과 결합한 금속 통로를 바람이 지나면서 선풍기에다가도 이걸 달아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하시면 이게 바람이 시원해진다는 것이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용으로 이 금속 통로와 냉매 물질을 재나면서 이렇게 바람이 시원해지거나, 그러니까 물을 시원해지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수질 같은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망을 좀 금속망이라든지 부주포망을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 게이트 홈쇼핑에서 이런 데서 내가 얘기만 하면 꼭 나와. 그래서 강서연하고 이거를 고기 냄새를 없애는 후드기로 하시더라고. 이거 제 기술인데요. 얘기만 하면 꼭 거기서 하시는데요. 저희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보훈처, 한국은행,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 또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세요. 국가기관이 돈도 많이 들 텐데 광고비를 제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YTN의 제 어떤 정보 출연 연구관 KIER에서도 그렇고, 태양광 전지를 이렇게 전지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전기가 생산되고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태양광으로 이렇게 금속고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명은 안 하셨어요. 거기는 내 기술이니까 저는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YTN을 소개한 정보 출연 연구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제 기술이 좀 무단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상적으로 이렇게 진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정부 차원에서 다 듣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위반해 갖고 하면은 그렇죠. 이런 데가 대기업들이 이렇게 자기 제품의 걸 반영하게 되면 지적재산권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요 시장에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또는 지적재산권 위반국으로 만약에 지키게 되면 진짜는 아니라고 그랬죠. 가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이렇게 수출에 있어서 이렇게 제외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위반은 민형사를 갖고 있고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범죄 행위를 버젓이 제품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해외에다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해도 고의성이 입증될 수도 있다는, 해외에서 자기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그래갖고 수입했을 때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몰랐다 하셔도 기술이 여러 개 또는 수십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특허 괴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든 미국의 어떤 국가 공무원이든 어떤 한국의 누구든 간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거나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뚜렷이 위반했다, 증거가 명확하다, 이렇게 제품에 어떤 명시를 해서 딱 해놨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한두 개도 아니고 정 문제가 되면 제가 이렇게 기술 공개적으로 반도체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선풍기를 상중하로 트는 기술 언오프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윗공기, 중간공기, 아랫공기를 동시에 이렇게 차갑게 한다. 그럼 히터기도 이렇게 동시에 상중하로 할 수 있겠네요. 현재 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에어컨 같은 것도 뭐 어떤 적어도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에서 바람이 나오게 하셔서 아래에서 상중하를 동시에 차갑게 하는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듈 방식으로 선풍기를 만드는 거니까 히터기를 만드는, 냉풍기도 동일해요. 이와 같은 것은 냉풍기도 이렇게 상중하로 하거나 적어도 상중해 이중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나 히터기 또는 이런 것들을 하나 둘셋 모듈 방식으로 8개다. 그럼 하나 틀든지 2개 틀든지 3개 틀든지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트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큰 거를 돌릴 필요 없이 작은 것이 여러 개가 합쳐서 이렇게 돌려주거나 각도까지도 변경을 시켜줄 수 있어요. 평풍처럼 쫙 펼칠 수도 있고 접힐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여기서 사방 각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풍도 쫙 펼쳤다가 다시 접혔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에어컨 동간에 에어컨이래 동간 부분인데 알루미늄에다가 구리 코팅을 해갖고 동간으로 만드시면 더 효율적일 텐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 팬이래 모든 팬 구조에
펜 구조에 또 홈을 이렇게 파주게 되면 홈이 되면 뭐 바로 세로도 파줄 수도 있고 홈을 파주게 되면 보다 더 시원한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행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내뿜는 추력이 세지게 되고 배 같은 데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프로펠러는 이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뭐 홈을 파준다는 거죠.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내뿜는 힘이 세지는 거죠.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추력만 그렇죠.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헬리콥터나 비행체, 배, 프로펠러 돌리는 데는 다 돼요. 그래서 배 같은 데 특히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펜 위에 설치하든지 아래다가 물 밑에 설치하든지 둘 다 가능하다. 배 같은 게 비행체도 위에다 설치하든지 아래든지 동체 아래에 비행체 아래 위로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수직에 착륙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약간 보조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조 방식으로 해서 이거 밑에 이런 작은 연소실을 둬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이것과 더불어서 밑에는 핀이 돌아주고 위에도 같이 그래서 날 때는 딱 두 개가 딱 들어가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고 이게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공기까지 내뿜 압축 공기까지 내뿜어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주는 방식 이런 연소 방식과 같이 회전 방식의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어서 그 추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직기 착륙할 때 이걸 사용하거나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걸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안에 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접혀주고 이렇게 접혀지고 동체 안으로 안 들어가도 이렇게 접혀지기만 하면 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방해가 되니까 네네.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직이 착륙 이게 360도로 배치해서 이거 가변할 수도 있고요.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가지고 수직기 착륙에 사용하거나 비행체나 배 같은데 사선으로 프로펠러 압축 공기를 내뿜어도 되고요. 연소 방식 프로펠러를 사선으로 해서 비행체나 배의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비행 기술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공간을 하게 됩니다. 저는 비행체 앞에 살짝 비행체 추력 본 추력에 이것은 여기서 하는데 본 추력은 여기서 이 연소 기관에 사는데 앞에다가 살짝 공기를 물리쳐서 막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초공동을 해처럼 비행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사면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선으로 내뿜든지 옆을 내뿜어서 공기를 이렇게 동 공기를 형성해서 물리치는 이런 막을 형성하는 방법도 된다. 이것만으로도 되는데 초공동을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압축 공기도 된다. 압축 공기를 전면으로 내뿜든지 사방에 내뿜어서 막을 형성해서 초공동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비행체 기술도 가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비행체 기술에 있어서 압축공기 터빈 방식도 공존할 수도 있고 터빈 방식을 공존할 수도 있고 터빈 방식에다가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각도에서 바람을 벌려 공기 탱크 컴프레셔처럼 압축을 해갖고 보내거나 자동차 같은 데도 비행체도 이렇게 다 카브레타가 있는데요. 카브레타에다 압축기를 달아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료와 그다음에 연료와 공기를 혼합시켜주는 이렇게 혼합시켜주는 장치, 믹스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네요. 온도까지 높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석유 같은 거는 끈끈해갖고 잘 혼합이 안 돼서 표면에만 있으므로 불완전 원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혼합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다 산소를 추가로 조금 넣어주거나 수소를 넣어줘서 화력을 높일 수도 있다. 비행체 같은 거는 수소 탱크, 석유 탱크 이런 것을 같이 따로따로 연소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는 터빈 방식을 사용하고 보조 연소실을 달아갖고 수소 탱크로부터 받아서 수소를 출력하면 굉장히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나 배, 기타 다른 데에서도 이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산업기계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원자력 발전에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이나 기타 다른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압축 비율을 조정해서 넣는 연소실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믹서하거나 연료와 산소, 수소를 믹서해 주거나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연료를 석유 방식과 수소를 이런데 다른 연료를 서로 다른 연료를 각각 이렇게 연소실에 넣어서 각각 독립 터빈 방식이 둘 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연소실에 넣어줄 수도 있고 하나는 터빈 방식이고 하나는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요. 기존의 여객기를 폐기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개조를 하면 이것을 수소 추력을 같이 해서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죠. 기존의 항공기도 버리지 않고 그래서 뭐 연료 탱크를 버리고 가도 되고요. 네네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연료 탱크의 연료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항속거리를 내는 방법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보조연료 탱크의 연료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본 탱크 연료 탱크를 쓰는 방법. 보조 배터리가 좀 비싸긴 하지만 네, 그 방식으로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항속거리 늘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로펠러 방식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게 수소를 탑재를 하거나 수소 탱크 뭐 부실에다 버쩍 버리고 할 거니까. 네, 석유 방식이 조금 탑재해서 버리고 항속거리를 늘리게, 뭐 드론 같은 게 타격거리를 늘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막판 스포트 할 때 이것이 추력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추력을 이런 수소 탱크에 달린 것을 같이 석유 방식과 더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휘발유 같은 데나 뭐 각종 상공유나 선박유나 모든 석유에 산소를 조금 더 수소 산소를 넣어서 판매하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연료를 쓰는 그 비행체나 이런 데 쓰는 곳에서 믹서해 갖고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오히려 완전 연소가 됩니다. 거기다 공기까지 믹서해주는 믹서 또는 온도까지 높여주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되니까요. 하시면 바이오 디젤도 가능하냐? 바이오 디젤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수소산소를 넣어준다든지 산소를 넣어준다든지 공기를 섞어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아까쯤 얘기를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다는 비행체, 배, 기타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선풍기에도 쓸 수 있고. 또 홈을 파면 이게 좀 추력이 높아진다. 여기도 금속 선풍기 같은 경우는 금속선을 이렇게 무겁지 않게 금속선을 보다 시원해진다. 금속 알갱이를 금속을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돌리면서 시원해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리채인데요. 부채를 이렇게 빵꾸를 뽕뽕뽕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게 시원해지는데 공기가 이게 통과하면서 작은 단위로 쪼개져 갖고 시원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시원해집니다. 열을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거는 파리채인데 모든 부채를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엄청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에 비행체 기술에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앞뒤,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뭐 잠수정이나 배에서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움직여도 된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어떤 그 드론 타격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 5리터면 한 100km, 200m로 가는데요. 작은 형태로 만들어 갖고 드론에 탑재해서 그거를 드론 타격기 만들면 되게 괜찮겠다.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돌린다. 이렇게 뭐 모양과 형태는 위아래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래서 크게 짐을 실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드론 되게 적어도 300km는 가지 않겠어요. 하늘이니까 양력이 있으니까. 비행체의 날개나 이렇게 동체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양력과 부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행체의 그 윙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람이 통과하는 장소를 좁게 만들어서 바람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윙에 따라 이렇게 놓을 수 있거나 동체에다 놓을 수 있는데
추진하면서 저항이 좋은 비행체를 갖다 브레이크를 거는 현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 미끄러지면서 뒤로 피토건 방식으로 바람 빨아들여서 팬을 선풍기 팬이라도 팬을 둬가지고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동체나 이런 데다가도 홈을 파가지고도 추력을 만들 수 있는데요. 탄환 구조에서 제가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뒤로 추진한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탄환입니다. 포탄도 되고 미사일도 되는데 볼록 줄을 그어서 이걸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 뒷부분을 좀 무겁게 해주고 앞부분을 이렇게 약간 살짝 무겁게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것도 전부 다 어뢰 같은 것도 이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한포나 이런 포신 총신이나 포신 이런 것들에 대나무 매듭거리마다 링식으로라도 밴딩식으로라도 두껍게 넣어주면은 이것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포신이나 총신 만들 때도 이렇게 어떤 가로 세로를 이렇게 배치를 해요. 압력을 견디는 기술, 비행체 금속으로도 되고 장갑차 기술도 되는데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아주 미끄러지는 코팅을 여기다 넣어서 마찰을 공기 마찰을 피하는 공기가 여기 압력이 이렇게 딱 미끄러지면서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안에서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밖에서도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막을 형성해서 마찰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것은 상용 트럭의 시중에 있잖아요. 1톤짜리도 있고 몇 톤짜리 다 있는데 거기다 장갑을 받기까지 이 방식으로 쓰여가지고 앞뒤 위아래로 이렇게 카메라 달아서 보면서 움직이고 기관포나 유탄 발사기 이렇게 자탄식으로 만들어서 터지는 식으로 이렇게 자탄식으로 만들어 터져가지고 드론 잡는 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유탄 발사기를 어떤 컴퓨터 각도 계산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해서 직사가 아니라 곡사로 쏴가지고 유력을 직사, 곡사를 같이 하는 유탄 발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박격포다. 그럼 박격포를 1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 뒤에서 공기를 때리는 방식으로 단추 누르면 전파 방식도 돼요. 그렇게 해서 유력을 높일 수도 있고 평상 하나가 여러 개의 박격포를 운영할 수도 있다 하시면 돼요. 유탄 발사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탄 발사기를 눌러서 여러 개를 운영하면 되게 이렇게 유탄 발사기만 휴대용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여러 개를 해서 다연장포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기관총이다 그러면 기관총을 5개, 10개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는다. 일반 소총도 돼요. 그래서 전파로 보면서 작동하면서 이렇게 다다다닥 설치만 해놓으면 5개, 10개가 한꺼번에 탄만 공급되면 멀리서 이렇게 쏴도 돼요. 표적을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세로 높여서 움직일 표적을 계산해서 60%, 50% 움직일 확률을 동시에 모든 각도에 쏴버리는데 대공방어망이라든지 드론 전쟁이라든지 드론 전투 아니면 비행체에서도 장갑차에서도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쏘는 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한국 몇 군데만 쏘거나 전체를 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언오프 시키거나 그것을 작동을 시킬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반응만 들리기 위해서 또는 같은 서로 다른 전파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동을 멈춰서 이렇게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는데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도 그러합니다. 캐서 다시 가져갈 수도 있거나 동시에 터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다이너마이트도 쓸 수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폭약가루를 대중소로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장약이나 폭약가루에다가 우라늄, 톨륨, 이렇게 탄환 같은 거 총탄이라든지 포탄 모든 데 그다음 이런 데도 가능한데 그래서 폭약이나 작약이나 폭약이 이렇게 장약이겠죠. 거기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주거나 수소 분말을 좀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산소를 캐슐로 좀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유력이 셉니다. 수소를 금속에 수소 가루가 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넣어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네네. 수소 가루를 좀 넣어줄 수 있고 산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레텍이라는 데서 이걸 하시던데 하시는 것 같은데. 바람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 홈을 파서 뒤로 추진하는 거죠. 이거 비행체도 되고 탄환도 되고 미사일 포탄 다 돼. 블록줄을 그어서 이렇게 뒤로 추진하는 거죠.
하시면 되겠어요. 용수철 같은데도 용수철을 밴딩식으로 들어갈 때 약간 밴딩식으로 링식으로라도 밴딩식으로라도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유력이 센데요. 하시면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데사나 유리막 코트를 넣어서 제조. 고무줄 같은 데도 그렇지.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밴딩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중공업 밧줄 이런 데도 쇠밧줄 같은 데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또 밴딩식으로라도 찝어주기만 해도 유리 굉장히 강하게 견인한다. 모든 견인줄과 모든 줄에는 다 돼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줄 같은 데도 이렇게 일반 섬유줄에다가 이렇게 그 철사를 부식 방대제 안 되게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막 코팅제나 페인트 코팅을 해가지고 페인트 자체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감아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견고하게 엘리베이터 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래줄도 낚싯줄 같은 데도 약간 두툼한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도 링식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강하게 당길 수 있다 하시면 돼요. 모든 그물 구조에도 양계장 닭계장 양계장 그물에서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하면 이게 잘 이것을 부식이 안 됩니다. 소금물 같은 데도 좀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물 만들 때도 굵은 놈과 이렇게 중간 놈, 이렇게 얇은 놈을 같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짜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양계장 그물도 마찬가지고요. 펜스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 때부터 똑같은 굵기로 하지 않고 두터운 놈들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펜스에도 철조망 기술에서도 철조망자가 이렇게 만들 때 낚시 갈고리처럼 살짝 구부려 가지고 철조망 만드는 방법을 써서 딱 걸리게 낚시 갈고리처럼 딱 구부리는 이 기술을 그래서 딱 걸리게끔 만드시면 철조망이 되게 센데요. 철조망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를 피터건 방식으로 이런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환풍기 팬을 달아서 추전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풍력을 날개 같은 데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얻어가지고 생산을 이렇게 장거리 타격하는 쪽으로 들어가도 된다. 이때 연소 방식을 같이 마지막에 스퍼트 내리꽂는 힘을 위해서 연소 방식을 석유나 수소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양광도 같이 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태양광도 낮에는 태양광이니까 보통 밤에 이게 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비행체 금속 같은데 약간 가볍게 양력을 만들어내기 배 같은데도 이렇게 안에다가 금속 알갱이 공간을 공기를 포함한 기포 알갱이들을 넣어주는 기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을 파가지고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양력과 부력을 만들어내는 비행체 동체에다가 그냥 윙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금속 자체 드론 같은 데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력이나 부력을 만들어 여러 겹으로 해서 원래 이제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모습이거나 건축용 내부 판넬의 모습인데 단열재 모습이거나 배관 보온재 모습인데요. 하시면 저기 장판 같은 데도 돼요. 여러 겹으로 해서 파티션의 소음 방지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재료가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거를 배금속이나 비행체 금속, 이런 장판 구조, 야영 발포형 매트 이런 데도 의자 같은 데 만들 때 군용 헬멧, 군용 철모, 그다음에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헬멧 이런 데도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로 들어가. 안에다가 약간 안에다가 동그란 게 낫겠죠. 동그래서 안에가 공기층을 포함하고 충격을 방지하는 그런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의자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고무 같은 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무 같은 데 알갱이를 빈 공기 안에가 비어 있는 그 알갱이들을 넣어줘가지고 합성고무를 만들어 탱탱볼이 되는 거죠. 잘 깨지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건축용 판넬에도 만들고 스티로폼에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데도 얇게 여러 개 들어가거나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스티로폼 같은 데도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좀 단단해서 안 깨지면 좋겠죠.
알갱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를 넣는 합성섬유 섬유 안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합성섬유 기포를 만들어주거나 이 알갱이를 기포를 포함 공간이 빈 이렇게 것을 알갱이들을 넣어줘갖고 합성섬유를 만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예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